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재현의 생각 있는 스타톡. 오늘 주인공은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의 유도의 전설, 업어치기 한판성의 사나이 정기영 교수를 만나뵈러 왔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굉장히 스피디하고 체격도 좋고 또 인물도 좋은데 유도를 선택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유도에는 이제 한판승이라는 멋진 득점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들이 이제 매료가 돼서 그 관심 있게 봐오던 중에 청주에 있는 그 교동초등학교 때 유도부 학생들이 이렇게 그 하얀 흰색 도복을 네모나게 딱 묶고서 어깨에 탁 메고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아 저거다 그런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무작정 그냥 선생님 만나뵙고 유도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이 한판성의 사나이가 되겠는데 가장 큰 게 업어치기가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업어치기를 내가 잘한다 이런 거. 그냥 일단은 저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업어치기였어요. 업어치기 가르쳐주길래 업어치기를 했죠. 그 당시에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 업어치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좀 너무 지루하다. 왜 뭐 그냥 이거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반대쪽으로 해봤죠. 그랬더니 그 반대쪽으로 하는 게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점의 특허가 된 거죠. 왼쪽 업어치기가. 그 또 상대방 선수가 또 어느 쪽으로 잡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훈련이 이제 많이 필요했고 남과 같이 해서 남 이상 될 수 없다라는 자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남과 똑같이 하지 않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훈련할 때도 약간 좀 다르게 막 그 다른 상상력을 좀 이렇게 좀 그 발휘해서 좀 특이하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. 인물이 좋아서 그런지 뭔가 또 이 넘어가는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거든 이게. 그게 이제 경량급이 빠른 스피드로 해서 이렇게 넘기는 그런 업어치기가 있다면 저는 이제 체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이제 중량급으로 이제 올라갔어요. 거기서 오는 이제 뭐 스피드보다는 이제 파워나 어떤 동작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시원했던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팬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. 시원시원하게 진짜 업어치기 잘 봤다고. 예. 업어치기 말고 네. 내가 이 기술은 정말 연막이 어려운 기술이 뭐 있었는지 혹시?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대회 나가서 이렇게 올림픽이나 나가서 이제 대결을 하려면 이거 하나 가지고는 너무 단조로우니까 뭔가 다른 거를 좀 개발을 해야겠다 하던 찰나에 허벅다리 걸기를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두 가지 기술을 딱 겸비하니까 또 유도가 또 자신감이 딱 올라서서 허벅다리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예. 싹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격이 안 넘어가면 또 업어치기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를 해서 그리고 선수 따라서 또 업어치기 안 되는 선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허벅다리를 공략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작전을 짰던 것 같아요. 맞아. 선수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징크스랄까 아니면 뭔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무슨 루틴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징크스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 다 갖고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냥 어린 마음에 소문, 루머 있던 것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바나나 먹으면 미끄러진다, 뭐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, 뭐 계란 깨면 안 된다, 뭐 이런 것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.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떻게 하다가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삶은 달걀 깨먹고 이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? 그랬는데 1등을 하더라고요 또.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고 나서 그렇죠. 이거 괜찮네.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하나씩 극복을 하게 됐죠. 예. 또 훌륭한 업적을 쌓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메달. 운동선수들의 어떤 로망이라고 하면 가장 큰 소망은 목표가 올림픽 금메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요. 연속적으로 해서 이제 96년도 올림픽 금메달 이후에 바로 97년도에 그 파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그때 3연속 그때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을 땄거든요. 그래서 그때 사실 좀 남다른 뭔가 자부심이 되게 많이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거를 이뤘다라는 어떤 그 성취감이 좀 되게 남달랐던 것 같아요. 유도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어요. 결국은 네네네. 일본인데 네. 한일전을 이렇게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. 그렇죠. 예. 그러면 일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준비라든지 또 시합에 나갔을 때 어떤 느낌이라든지 이런 게 좀 틀릴 것 같은데. 당연하죠. 왜냐하면 이제 종주국 자체가 일본이다 보니 뭐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유도 인구수나 이런 걸로 봐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, 우리나라랑. 그 선수가 그 기본기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, 일본 유도는. 그러다 보니까 정 자세에서 잡기 같이 맞잡고서 가만히 대결을 했을 때는 사실 좀 열세인 건 분명해요, 우리나라 유도가. 그러다 보니 좀 전략적으로 그 선수들보다 많이 움직여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
항상 대했던 것 같아요. 현역 시절에 이런 선수 좀 닮고 싶다. 뭐 국내외 다 네네. 막론하고 봤을 때 롤 모델이 좀 있었는지.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뭐 일본 선수들이 주로 많이 있었죠. 왜냐하면 유도를 시작하면서 업어치기를 배울 때도 그랬고 또 허벅다리 걸기를 배울 때도 그랬고 뭐 일본 선수들이 워낙 이제 그 당시에 종주국이다 보니 올림픽 챔피언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비디오를 많이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어느 세월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도 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이제 많이 나왔죠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어떤 그런 자부심도 많이 갖게 되고. 선수촌 시절에 다른 종목에 좀 내가 저거 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은데. 뭐. 초등학교 때 사실은 야구를 되게 좋아해서 야구를 하고 싶었는데 야구부가 없었고 사실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저는 이제 그 사회인 야구를 그래서 그렇지. 그래서 형님이 야구 배트를 그 스폰을 해주셔서 제가 그 배트를 가지고 한 4년을 제가 저는 들어가면 돈 좀 내고 일정 돈 내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서 다 이렇게 그 용품이 다 구비돼 있는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게 아니더라고요. 자기가 다 사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SOS를 쳤죠. 배트 좀 하나만 좀 구해주면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꿈을 이뤘었죠. 그래서 한 4년 넘게 해서 정말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생각보다 조금 빠른 은퇴를 했지 않느냐. 네. 그런 얘기도 있는데. 네네. 은퇴를 결심하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. 또 슬럼프와 뭐 부상이 있었고 부상. 그다음에 진짜 힘들었어요. 그 운동이. 근데 이제 너무 비겁하게 그냥 이렇게 그만두기는 좀 자존심이 허락이 안 되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이제 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교수가 돼서 또 제자들을 또 이렇게 좀 이끌고 이렇게 좀 하면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힘든 거 이제 그만하고 좀 이제 다른 걸로 해보자 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만둔 건데 일본이 이제 유도 이제 종주국이다 보니 가서 배울 것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래도 한 1년 정도 다녀온 적도 있었고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.